시장의 상승을 상징하는 동물 소에게 불장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아저씨 불장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이들을 쭉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소도 인정을 했다. 불장으로 가는 길.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은 미국 기준으로 휴일입니다. 현충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휴장,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어제 있었던 움직임에 이어서는 잔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준비한 소식들을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비트코인 상승 전에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트럼프 원래 6월 1일부터 유로피언 유니언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었으나 이것은 쇼였다. 유로피언 유니언 총재와 함께 통화를 한 이후에 한 달 연기, 30일 연기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해가지고 한번 쇼부를 치겠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앞으로 미국의 엄청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트루스 소셜에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 아직도 장기 국제금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기보다는 팔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골치가 아픈 상황.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거래 위안화 결제 비중을 40%로 늘릴 것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 왜긴 왜야? 당연히 달러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어 제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계정인 런던 크립토 클럽에 따르면 중국의 인민은행은 하룻밤 사이에 7일 역 레포를 통해 2,470억 위안 상당의 유동성을 시장에 투입을 한다라고 밝혔으며,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장기 국채금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중앙은행 역시 긴급 미국 관세 구호 자금으로서 9천억 옌 상당을 지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유동성, 암호화폐 시장의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좋지 않은 소식도 있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평화협정을 진행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가짜바자 이게 웬 날벼락.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가 드론 355대, 순항미사일 9기, 무시무시한 화력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등을 타격을 했다. 3년 전쟁 만에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역시 푸틴이 돌아버렸다라면서 푸틴이를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외신을 통해서 듣기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이렇게 엄청난 폭격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푸틴이가 전용 헬기를 타고 가는데 우크라이나가 드론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걸 격추시키려고 먼저 공격을 감행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푸틴이가 빡쳐가지고 이렇게 몰아쳐버린 것이다. 평화협상 좀 하라니까 그 사이를 못 참고 치고받고 있는 두 개의 국가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측에선 이런 보도도 해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군수공장 20여 곳에 화약 및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다더라.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죠. 자, 하루빨리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격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암호화폐 소식. 마이클 세일러 예고한 대로 비트코인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스트래터지가 이번에는 4020개의 비트코인을 평단 106,237달러에 매입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든 총 비용 4억 2,700만 달러. 어떤 시기가 어제 12억 달러라고 구라쳤어. 유명 계정 애쉬 크립토 구라쟁이라고 매물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20개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계속해서 비트를 쓸어 담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무려 30억 달러를 조달 비트와 다른 암호화폐들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서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요. 이어서는 루콘체인. 최근에 여러가지 비트코인 관련된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레인보우 로그 차트, 상대 강도 지수인 RSI, 200주 2평, 2년 MA 멀티플라이어 지표가 공통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사이클 정점, 고점을 찍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는 20만 달러까지 쏠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아서 헤이즈의 예측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크립토코언트의 악셀 애들러 주니어 분석가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16만 2천 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면 단기 보유자발 조정, 매도에 의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가고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그런가 하면 재미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었는데, 호주의 상원 의원 중에 한 명 제라드 레닉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10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비트코인 싫어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상승론.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12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무려 40억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 12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12만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목표가 11만 2천에서 4천 달러까지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쓸어 담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해당 저항을 지지 구간으로 바꾸고 테스트를 한 상황, 조금만 있으면은 확 쳐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자, 물론 그 전에 단기적인 시간대 차트로 봤을 때 105,700달러 수준의 또 롱쟁이들이 몰려있긴 하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얘들 정리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 4시간봉 차트를 보면서 쌍바닥 찍고 저항 뚫고 지지 확인 중 조만간의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한다 라는 차트 분석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전고를 뚫어주기 위해서 몸을 풀고 있다. 가지가. 자, 그런가 하면 알트 시즌도 언젠가는 오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며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멀린 트레이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알트 시즌 2021년도 이런 식으로 왔던 것처럼 올해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수준, 여기에 와 있다. 조만간에 쭉쭉 상승하는 알트장이 오게 될 것, 이라면서 다시 한번 희망 회로를 팽팽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밈코인 시장을 강타했었던 알파카, 상폐된 알파카 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재정난으로다가 운영을 종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끝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성으로다가 해당 프로젝트 숏을 때리는 것 전혀 권장하진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워낙에 이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가격 올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리플사가 인수를 노리고 있다라고 알려졌었던 서클. 그들은 최근 기업 매각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안 판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바이 정부가 부동산 토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리플 레저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아쉽지만은 XRP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는 알트코인 차트가 또 이렇게 나와 있길래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로는 칠리즈.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그 자리부터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릴벤 분석가 예측을 하기도 했었고, 저스트핏 분석가는 티아가 좋아 보인다. 지금 저항 뚫고 지지 확인을 마친 상황,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번 주에 진행됐었던 또람프와의 저녁 식사 데이트,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다라는 후기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음식 같은 경우 비행기 기내식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음식이 거기서 나온 음식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는 기내식 정도가 아니라 군대 짬밥만도 못한 것 같은데, 차라리 해당 자리에 한솥 도시락을 들고 가는 것이 더욱더 푸짐할 뻔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최소 1억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36억 5천만 원 이상을 지불한 이 코인 투자자들, 또람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있었던 220명의 초대객들과 말 한마디조차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요. 뭐 상위 25명 정도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너무했다. 이건 정말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람프. 그런가 하면은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사건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른바 암호화폐 투자자 납치 사건, 부자가 부자를 납치, 고문을 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미국 뉴욕의 암호화폐 투자자, 비트코인 투자자가 비트코인 탈취를 위해서 이탈리아 국적의 20대 남성을 감금, 납치해가지고 고문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디에 납치됐느냐? 뉴욕의 방 8개짜리 고급 아파트에 납치를 당해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한 후에 가해자가 정신판사의 가까스로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가해자, 즉 범인 같은 경우는 개인 전용기와 헬리콥터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이 부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있을까? 아무래도 이번에 비트코인 쇼치다가 청산당한 것 같죠? 야, 이래서 선물 거래는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항상 사기꾼들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시청료 가지와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